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경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준석이가 우리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아리까리한 얘기를 했어요. 뭐 이 개혁에 앞장서면 자기가 신당을 안 하겠다, 같이 가겠다라는 얘기 했는데, 자, 이준석이가 지금 아주 심경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송영길 지금 재판, 지금 관련자들 재판은 전부 다 진행되고 있고, 송영길이는 아직 조사를 안 했어요. 소환 조사를 안 했는데 결국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21명 이름을 검찰에서 오늘 재판에서 전부 다 공개를 한 데 이어서 말이죠. 지금 송영길의 완전한 이 뭐라고 할까요? 망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돈 복도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이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법 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관련위원회에서 오늘 이제 민간인들로 구성된 관련위원회에서 수사심의 회부할 거리가 안 된다. 딱 잘라서 송영길이가 신청한 내용을 전부 묵살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송영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민석 하면 이제 김의겸과 가짜뉴스 베이커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한동훈 장관 대구에 갔는데요. 주말에 갔다는 등등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또 만들고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 이거 안민석이 법적 대응 조치를 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경심이가 오늘 이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야, 지팡이를 많이 짚고 댕겨요. 이재명한테 배운 것 같아. 예, 그리고 이탄희가 말이죠. 이재명한테 일격을 가하는 입장으로 내놨어요. 위성정당 안 맺다고 이미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 다시 한번 공개 선언하라. 독촉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만큼 이재명의 이제 이 안에 초롱성이 조금씩 흔들리는 이 시그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우선요, 이 한동훈 지금 장관의 이 행보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지 상황이 굉장히 지금 만만치 않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이죠, 이준석이가 하태경 의원의 출판 기념회 국회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하태경 의원 오늘 이제 출판 기념회에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황우여 전 대표도 참석을 같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뒤에 보면 이제 이래진 씨,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수부 피살 공무원 친형도 오늘 하태경 지금 이제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는데 이래진 씨 관련 활동을 하태경 의원이 그동안에 많이 도와줬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래진 씨도 참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준석이가 말이죠.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당의 개혁적 방향으로 메시지를 보내주면은 동지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장관의 행보가 정치권의 새로운 움직임을 불러온다고 하면은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는다.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뭐 이 극자는 복권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 또 이제 같이 좀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땡겼다 밀었다 내쳤다 또 달랬다. 그야말로 이준석이가요 한동훈 장관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자, 그래서 그러한 입장을 오늘 또다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요 한 장관이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평가하고 조만간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예,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정치적 발언했다. 이 대구 시민을 굉장히 존중한다. 그리고 총선은 국민의 삶에 중요한 그러한 국민의 삶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정치적 발언으로 평가하고 이건 정치적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당과 대한민국의 건설적 방향이기를 기대한다. 자, 왜 이렇게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을 축켜 세우는지 참 그 의도가 뭐겠는지.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준석이도 이게 만만치 않다.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심경을 내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불을 꺼야 되는데 본인 힘으로 불을 끄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하는 게 아니냐. 개혁적 방향의 메시지를 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준석이는 이간질을 또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윤 대통령하고는 또 이간질을 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땡기고. 그러니까 이간질도 하고 또 자기가 꼭 땡기듯이 자기가 꼭 한동훈 장관을 무슨 큰
포용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이준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이제 야권 인사들을 포함한 빅텐트를 언급을 한 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이가 엄청나게 또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설득력이 약하다. 그러면서요. 당주 내 비주류 인사도 화합하지 못해서 몽둥이 찜질을 하고 내쫓은 다음에 어디다가 빅텐트를 치겠다는 거냐. 그러면서요. 나경원, 한철수,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 본인과도 화합하지 못하면서 도대체 어디에 가서 빅텐트를 친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그것은 곧 존재의 부정이다. 이렇게 내치고 있어요. 단칼에.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요. 이준석이가 지금 이제 신당 자신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당 주체 세력 그리고 신당의 어떤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연락망 달라. 그러니까 연락망이 3만 명이 넘게 왔다. 요런 떠벌이 광고 숫자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구글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게 받는 거기 때문에 중복된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숫자 노름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지지 기반을 지금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가짜 뉴스를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딱 뜨니까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행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이 상당히 지금 수세적인 환경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한테 이렇게 개혁적 방향으로만 되면 내가 같이 할 수 있어. 동지가 될 수 있어. 당을 안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안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뭐 홍범도 장군 옮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하고 사과를 해라 등등. 예. 그런데 이제는 이제 윤 대통령 쪽에서 일체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일종의 흔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본인의 의사를 갈팡질팡하게 일종의 이 혼란 전술, 혼란 심리전을 지금 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당당치 못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제 하태경 출판 기념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과연 인용환 위원장이 여기에 참석해가지고 인용환 위원장하고 이준석하고 만나느냐. 요게 이제 관심 포인트였었는데 이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인용환 위원장을 부르라고 했는데 한번 안 좋은 인연이 있어서 만약에 이번에 또 불발이 되면 이거는 회복하기 힘든 관계로 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만간 비공개 자리를 만들 것이고 오늘은 인용환 위원장을 초대를 안 했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송영길인데요. 송영길이가 오늘 대단한 망신을 당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한마디로 대패를 한 거예요. 뭐냐? 지금 이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을 이게 돈봉투 사건 수사하는 것이 이게 별건 수사가 아니냐? 왜 별건 수사라고 하느냐? 이게 말이죠. 송영길이가 이제 이 범죄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불법 정치 자금까지 유입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뭐냐? 2021년도 이 경선 캠프에서 돈 봉투가 살포돼 갖고 요거를 수사하면서 말이죠. 이 송영길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불법 정치 자금이 들어갔다, 유입됐다. 요 단서를 잡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사는요, 어떻게 해서 수사가 됐느냐? 이 송영길이가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이 청탁을 받아요. 바로 인허가 문제 민원 청탁을 받습니다. 바로 폐기물 소각장 확정과 관련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대가로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요게 별건 수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송영길이가 지난 3일 날 수사심의위원회를 좀 열어달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라고 검찰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시민 의원들로 구성된 관련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이거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 필요가 없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계속 수사하면 되겠다. 요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민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이렇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시간 40분 정도 논의 끝에 비밀 투표를 거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열 필요가 없고 그대로 검찰에서 수사하면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이게 더군다나 말이죠. 이 송영길이 본인이 말이죠. 본인이 변호사 아니에요. 본인이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무얼 수사심의위원회를 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그야말로 이렇게 이 실패를 맛보는 거 정말 불쌍하기까지 할 정도예요. 어디다 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한동훈 장관한테 어린 놈 해가고 난리를 쳐가지고 또 재산까지 시비하고 계속 연속되는 망신 릴레이가 번져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한동훈 장관과 이제는 안민석 관계를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안민석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 거짓말, 가짜뉴스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 이번에요, 17일 날 갔는데 이게 평일이에요. 주말이 아니에요. 금요일 날 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말에 갔다는 거예요. 주말. 예,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내려가서 한 얘기가 대구 시민들을 갖다가 극찬하고 대구 시민들의 마음에 쑥 들 이야기만 하고 왔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짓말 하는 거. 이미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그리고 총선은 국민들 삶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또 뭐라고 폄하하느냐? 그걸 누가 모르느냐? 장관으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매우 이례적인 발언이고, 보통 장관들은 오해 살 만한 이야기를 이 즈음이면 결코 하지 않는데, 총선의 칠자도 꺼내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멋 모르고 지금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 요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가짜뉴스는 뭐냐? 예. 이 동대구에서 3시간 정도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동원한 것 같은 뉘앙스로 또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몰려들지는 않았을 것인데 왜 기차라는 게 10분 단위로 계속 타고 내리지 않냐? 그런데 사진 찍고 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3시간 동안 이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사진 찍으려고 3시간 동안이나 오는 지지자들을 모아놨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보면은요, 한동훈 장관은 이제 빨리 찍고 바로바로 이제 열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사진 찍어달라고 몰려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줄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 장관 보좌진에서는 빨리 기차를 태워서 서울로 보내드리려고 했지만은 한 장관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만 안 된다. 그러면서 예매표를 좀 미뤄달라. 그래서 계속 예매표를 미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요, 한동훈 장관을 풀어준 게 이 일종의 이제 촬영 노동에서 해방시켜준 게 뭐 누구냐? 대구 시민들 지지자들이 해방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이 잡은 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 뭐라고 했느냐? 장관님 힘드시니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가 먼저 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고상한 장관님을 위해서 박수쳐 드리다. 그러면서 손뼉을 치면서 이제 빠이빠이 해가지고 자리를 뜨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팩트예요. 팩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짜뉴스는 뭐냐? 부인의 언론 공개나 주말의 동대구역 정치적인 쇼잉. 두 가지 맥락이 비슷하다. 그러면서요, 결국 출마를 위한 자락을 깔고 있는데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그 지역은 대구일 것이다. 이야, 참 기절초풍할 얘기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죠,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나오려고 이렇게까지 이제 무리하게 그야말로 지지자들 모아서 3시간 동안이나 붙들게 매고 사진이나 찍고 있었다. 이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정무 능력이 있는 한동훈 장관이 맞느냐? 이렇게 정무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즉 민심의 흐름, 저기 지지자들이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출마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대구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었으니까 너는 대구에 나와라. 요렇게 해서 이 안민석이가 그야말로 아주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안민석이는요, 일찌감치 지난 2일 날 최순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2016년도에요, 안민석이는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한 건데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 300조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나 된다. 그리고 최순실이가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서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해봤더니 전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안민석, 이런 인간이 이미 오선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되면 또 국회의원 하려고 지금 내내 출마하겠다는데 반드시 오산에 계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반드시 낙선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정경심, 야, 이 지팡이를 들고 오늘 2심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또 웃고 있어요. 웃고. 자, 이걸 보면은요, 이걸 보면은 멀쩡해요. 병원에 있을 적에는 말이죠, 금방내 쓰러져서 무슨 뭐 신변에 큰 난리가 날 것처럼 그런 영상들이 많이 지금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예, 오늘 보시면은 얼굴도 말짱하고 피부도 아주 반딱반딱합니다. 예, 그리고 이름은 지팽이. 이거 이재명이 흉내내는 것 같아요. 지팽이를 짚고 또 이 살살 걸어오고, 그래서 이 팬덤들, 그러니까 조국 팬덤이 세잖아요. 여기에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몸이 그래도 그동안 이제 4년 징역 받으면서 이렇게 몸이 다 축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티고 있으니 나한테 후원을 좀 많이 해달라. 이런 시그널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야말로 가석방으로 석방된 이후에 지난 9월 달에 오늘 처음으로 이 공개적인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탄희 의원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좀 몇 번이나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성정당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빨리 공개적으로 하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탄희. 자, 그래서 이제는 친북을 깨고 이재명이가 약속을 지킬 때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하고 이재명이는 이미 현행법인 연동형 비례대표들을 지키고 우리는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했다. 그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고 바뀐 적이 없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약속을 지킬 때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재명은 합니다. 이 구호 많이 기억하실 거다.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브랜드이고 국민들께서 이재명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재명이 이 정도 압박이 아니라요, 당 대표직을 물러나도록 압박을 제대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본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또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